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지금 딸 하나를 키우면서 살고 있어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 당연히 힘들기도 하고 가끔씩 무너질 때도 종종 있지만 그래도 과거를 생각하면 지금이 훨씬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제 주위에서 저를 도와주는 사람도 많고요. 저는 남편과 20살 초반에 만났습니다. 그때의 남편 나이는 30대 초반이었고 저는 20대 초반이었죠. 나이 차이가 꽤 나는 편이었지만 대화도 잘 통했고 서로 공감대도 잘 맞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듬직하고 자상한 그 남자 덕분에 저도 많이 의지할 수 있었죠. 저는 그때 간호사가 되기 위한 시험을 준비 중이었고 남자친구는 자기 집에서 운영하는 회사에 입사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남자친구가 그런 집안 사람인 줄 전혀 몰랐어요. 외적으로 비싼 옷을 입거나 돈이 많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연애를 시작하고 몇 달 뒤에 우연히 알게 된 그 사람의 집안을 보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다 알만한 그런 기업의 장손아들이었거든요. 저는 평생을 평범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왔고 회장 아들을 처음 보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벽이 느껴졌습니다. 왠지 저와는 다른 삶을 살아와서 제가 무엇을 하든 다 안이 꼽게 볼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제 남자친구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남자친구 집안을 알고 헤어질 준비를 하면서 마음을 접고 있었습니다. 오래 가봤자 좋은 결말이 나올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럴수록 남자친구는 더 저에게 다가와 줬고 제가 검소하게 살고 절약하면서 사는 것을 존중해 주었죠. 그리고 돈에 대해 허풍을 떨지도 않았고 자기 집안 자랑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똑같은 사람이니 자기를 다르게 보지 말아달라고 했죠. 그때 남자친구에게 한 번 더 반한 것 같습니다. 예상외로 검소한 그 사람을 보니까 더 흔들렸던 것 같아요. 저희는 가정환경에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평범한 연애를 했습니다. 저렴한 식사를 사 먹기도 하고 1,000원이라도 더 아끼려고 걸어 다니기도 했죠. 남자친구가 저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노력하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과 결혼이라는 것을 하고 싶더라고요. 당연히 양가 부모님께 손 하나 벌리지 않고 오로지 저희 둘만의 힘으로 가정을 꾸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절대 그 꿈을 현실로 이룰 수 없었어요. 남자친구 집안과 저희 집안의 빈부격차는 어마무시했거든요. 저희가 그때 사귄 지 3년쯤 되었을 겁니다. 저희 둘 다 평생 함께하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곤 했지만 막상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간다든지 하지는 않았어요. 그 벽이 얼마나 높은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어느 날은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더군요. 분명히 자기 부모님들이 반대하실 텐데 자신은 두렵지 않다고 했죠. 그 벽을 함께 넘어가자고 했습니다. 저도 무섭고 두렵긴 했지만 남자친구가 있다면 뭐든지 헤쳐나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남자친구의 프로포즈를 받았고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대충 예상은 했지만 집이 정말 궁궐 같더라고요. 눈이 동그래진 채로 정원을 걷는데 느낌이 묘했습니다. 제가 과연 이 집의 며느리가 될 수 있을까 싶었죠. 그리고 남자친구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서 더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집 식탁에 앉아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기다렸어요. 얼굴에는 식은땀이 가득 흘렀고 목은 바짝바짝 말랐죠. 그렇게 한 10분 뒤에 두 분이서 오셨는데 정말 우아하셨어요. 집에서도 예쁜 드레스를 입고 계시는 어머니를 보고 입이 떡 벌어졌죠. 그렇게 넷이서 앉아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저희 넷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먼저 말을 꺼내기에는 눈치가 너무 보였죠. 남자친구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채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다 끝나갈 때쯤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첫 마디를 내뱉으셨어요. 결혼은 안 돼요.
연애는 괜찮으니 연애만 해주세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단호함에 저는 한순간에 압도되었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왜요? 이유라도 말씀해주세요. 라고 말을 했죠. 그때 잠깐의 정적이 흐르고 어머니는 제가 왜 며느리가 되면 안 되는지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우리 집과 그쪽의 집안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경제적으로 말이죠. 그리고 지금 간호사 일을 한다고 들었는데 제 아들이 회사에 들어오면 월급이 어마무시하게 차이 날 겁니다. 최소한 대학병원 간호사는 되어야죠. 남자친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빈부격차가 너무 많이 차이 났어요. 그리고 저는 간호사이긴 하지만 동네에 있는 큰 병원에서 일을 하는 신입 간호사였습니다. 대학병원 간호사가 아니었죠. 그 말을 듣는데 반박할 말이 없었고 다 맞는 말이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자친구가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제 손을 잡은 채로 남자친구는 어머니에게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어머니가 분명 마음에 드는 며느리감으로 만들어 올게요. 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 말에 아무런 대꾸도 없으셨고 묵묵히 식사를 다 하시고는 아버지와 함께 식탁에서 일어났죠. 어머니 아버지가 사라지신 후 남자친구는 저에게 민영아, 나만 믿어. 나랑 같이 헤쳐나가자. 라고 했어요. 정말 감동받았고 이 남자와 함께라면 두려울 게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도 대학병원으로 가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서 자리를 잡아야 남자친구와 결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남자친구 집에 방문하고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사이도 너무 좋았고 벌써부터 함께할 생각에 깨를 볶았죠. 그런데 그때 저희의 실수로 한순간에 제가 임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저는 간호사 한창 신입 때였죠. 원래 간호사는 여자가 많아서 임신도 순서를 지켜서 하는 편이에요. 선배 간호사가 임신을 하고 나서 후배 간호사가 임신을 해야 하죠. 그래야 일이 잘 돌아가니까요. 그런데 저는 아직 신입이고 선배분들이 임신을 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아기를 가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었어요. 당장이라도 대학병원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허락을 받는 것도 빠듯한데 임신이라뇨. 임신을 하면 아이를 낳기 위해 간호사 일을 잠깐 쉬어야 하는데 저는 아직 신입이잖아요. 너무 당황스럽고 놀란 마음을 가다듬고 임신 소식을 알고 나서 남자친구에게 알렸습니다. 저는 어떤 반응이 나올지 솔직히 너무 궁금했죠. 떨리는 마음으로 남자친구에게 소식을 전하니 다행히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얼른 이 좋은 소식을 부모님에게 전해드려서 결혼을 당당히 허락받자고 했습니다.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알면 결혼을 허락해 주실 거라고 하셨죠. 저도 그 말을 들으니 한순간에 고민을 하던 것들이 머릿속에서 지워졌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들뜬 마음에 다음날 바로 연락을 드리고 찾아갔어요. 임신을 했다고 말이죠. 그런데 남자친구 부모님의 반응은 정말 달랐습니다. 오히려 저희에게 혼을 내면서 당장 나가라고 하셨죠. 어디서 혼전 임신이 자랑이라고 당당하게 찾아와? 이러면 우리가 좋다고 받아줄 것 같으니? 당장 애 지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희를 집에 들이지도 않았어요. 저는 예상과 다른 반응에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고 남자친구도 많이 놀란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쫓겨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민영아, 우리 그냥 아기 지울까? 아기는 나중에 다시 낳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저번에 부모님이 너 대학병원 가면 10억짜리 집 주신대. 그게 더 우리한테 좋은 방법 아닐까? 남자친구의 충격적인 제안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저희 둘 사이에서 생긴 아이를 지우자고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저도 제가 원하던 간호사 일까지 포기하면서 아이를 키울 생각으로 결정한 겁니다.
그때 처음으로 남자친구한테 정이 떨어졌어요. 원래 남자친구는 부모님 말에 껌뻑 죽어서 잘 따르는 편이에요. 부모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바로 하는 편이죠. 그런데 이번만큼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 아이가 너무 소중했거든요. 결혼보다 아이를 낳는 것이 더 행복할 것 같았고 혼자서라도 아이를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병원에 갔을 때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듣고 저도 모르게 울고 있더라고요. 이 귀한 아기를 지울 생각을 했던 제 과거가 너무 한심해서 말이죠. 저는 처음으로 남자친구에게 화를 잔뜩 내고 혼자서라도 아이 낳을 테니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혼자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자친구에게 너무 화가 나 있던 상태였고 둘 사이의 아이를 너무 가볍게 보는 것 같아서 속상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저희 집에 남자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부모님도 다 계시는 집이었는데 대뜸 찾아와서는 미안하다고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면서요. 자기도 아이를 낳고 셋이서 행복하게 키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말을 바꾸는 게 조금 못 믿었긴 했지만 그래도 미안하다고 하는 이 사람을 보고 저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고 결국 함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부모님의 지원을 받지 못했고 결혼식은 당연히 올리지 못했죠. 신혼집은 투룸에서 시작했는데 결혼자금은 저희 친정집에서 조금 보태주셨어요. 남편이 바보처럼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었기에 결혼 초반에는 제가 번 돈으로 살림살이를 했습니다. 그렇게 투룸에서 저와 남편은 나름 행복하게 살았어요. 돈이 없어서 마음에 여유가 없긴 했고 남편은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 많이 적응을 못했죠. 그래도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배려해주고 노력해주는 모습을 보니 만족했습니다. 남편도 저에게 쓴소리 한번 한 적 없고요. 저희는 그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나름의 신혼생활을 즐겼습니다. 당연히 저는 간호사 일을 쉬어야 했죠. 남편은 택배기사 일을 하면서 생계 유지에 힘을 썼습니다. 가장으로서 정말 멋진 사람이었어요. 저는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엄마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우울한 표정으로 집에 돌아오더라고요. 원래라면 항상 행복한 모습으로 들어와서 저를 안아주고 제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까지도 인사하는 다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유독 우울하고 사람이 그늘져 보였어요. 당연히 저는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았죠. 그런데 남편이 하는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 낮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찾아오셨어. 남편의 부모님은 저희가 임신 소식을 알리고 문전박대를 당했을 때 뵙고 단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돈 한 푼도 지원 안 해주셨고 저희와 연락 한 통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대뜸 남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부자인 회장님께서 갑자기 투룸에 살고 있는 남편에게 찾아가서 돈을 빌려달라뇨. 저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은 채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 아버지의 사업이 조금 휘청거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빚이 어마무시하게 쌓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찾아가 빚을 조금 갚아달라고 부탁한 것이죠. 저는 그래도 남편의 아버지니까 남편이 갚아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럴 여윳돈이 없었고 당장 아이가 태어나고 새 가족이서 살기도 빠듯했어요. 그래서 빚을 갚을 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와 연락 한 통 없으셨는데 대뜸 필요할 때 찾아오셔서 빚을 갚아달라뇨? 조금 어이없긴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저와는 상관없는 일인 줄 알았어요. 남편이 개인적으로 번 돈으로 빚을 갚는데 도움을 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저에게 뜬금없이 아버지의 빚을 같이 갚아나가자고 하는 겁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아버지가 감옥에 갈 수 있다고 하면서 말이죠. 빚을 갚으려면 돈이 필요한데 저희는 지금 오로지 남편이 택배기사 일을 하면서 버는 걸로 살고 있어요.
거기서 돈을 더 벌려면 남편은 일을 하나 더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임산부고 배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일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저는 남편에게 우리가 지금 돈이 어디 있어. 솔직히 아버님 사업 힘드신 건 유감이지만 그래도 우리 먹고 살기도 빠듯해. 아기 태어나면 분유값에 기저귀 값에 장난 아닐 텐데. 솔직히 말해서 나는 당신 아버지니까 당신만 개인적으로 빚을 갚는 거에 도와주는 건 이해해. 하지만 나는 오히려 아버지와 어머니가 며느리로 인정해 주시지도 않잖아. 저는 남편의 말이 이해가 안 되었고 빚을 함께 갚아야 할 이유를 몰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에게 빈부격차 때문에 며느리로 인정 안 해주신다고 할 때부터 앙금이 쌓여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편이 하는 말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저에게 당신 대출 되지? 라는 말을 했거든요. 남편은 제 대출금으로 아버지의 빚을 갚는 데에 보태자고 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죠. 며느리라는 이유로 제가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빚을 갚아드려야 하나요? 솔직히 아이 태어나서 생활비가 많이 빠듯하면 그때 쓰려고 대출을 보류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미래를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렇게 말하는 남편을 보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받더군요. 저는 절대 대출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남겨놔야 했죠. 그런데 남편은 저에게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맨날 집에서 놀고 먹지만 말고 당신이 일을 하던가 그럼. 라고 하면서 화를 내었죠.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아버지 어머니 오랜만에 만나고 와서 많이 혼란스러워. 갑자기 집이 망해버렸다고 하니까 당황스럽다고. 아버지가 지금 당장이라도 감옥에 들어가실 수 있다는데 어떤 자식이 안 미치겠니? 그러니까 나 생각해서라도 일을 하거나 대출을 받아주면 안 될까? 아직 배 많이 안 나와서 괜찮지 않아? 그리고 오늘 부모님께서 너가 빚 갚는 거 도와주시면 정식으로 며느리로 받아들이시고 결혼시켜 주신대. 그러니까 우리 딱 눈 한 번만 감고 마지막으로 고생하자. 응? 우리 아이한테 할머니 할아버지는 보여줘야지. 남자친구의 말이 말도 안 된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사실 저는 어머니 아버지의 인정 따위는 필요 없었습니다. 인정받지 않았을 때 남편과 함께 사는 건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바보같이 머릿속으로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움직이지 않더군요. 결국 저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임산부의 몸으로 말이죠. 정말 힘들었고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임산부가 일을 하면 받아주지 않아서 일부러 배를 가리려고 부피가 큰 옷을 입고 일을 하기도 했죠. 아니면 식당에 쭈그려 앉아서 고기 불판을 닦는 일을 하던가 말이죠. 최대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서 일을 했습니다. 저 혼자의 몸으로 힘든 일을 해도 쓰러질 것 같은데 뱃속에 아이까지 있으니 몸을 가누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를 살았던 것 같아요. 남편도 택배 기사 일 말고 다른 일을 하나 더 시작했고 저도 일을 하는 중이어서 저희 부부는 서로 만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이 소식을 알고 말았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채로 저희 집에 오셔서는 짐을 당장 챙기라고 하더라고요. 임산부의 몸으로 일을 하면서 시댁빚을 갚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느 부모님이 화가 안 나시겠습니까? 저도 100번 이해해요. 친정어머니는 저에게 이혼을 강요하셨어요. 이혼만 하고 나오면 아이 키우는 데 있어서 경제적 지원을 다 해주시겠다고 했죠. 그러니 당장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시댁 사람들도 저를 붙잡을 수 없었어요. 당연히 친정어머니의 마음이 이해가 가니까요. 그런데 저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빚 때문에 고생하시는 시부모님과 남편을 보면 너무 슬펐거든요. 매일 밤낮 없이 일을 하시면서 빚을 갚으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주고 싶었죠. 아무리 노력해도 빚은 줄어들 생각을 안 하니까 제가 옆에서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친정 어머니한테 조금만 더 있다가 출산이 임박할 때 집에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당연히 극구 반대하시면서 지금 당장 들어오라고 하셨지만 결국 저는 제 고집대로 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해주었고 저는 괜찮다고 하며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렇게 다시 한 달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동안 남편과 저, 그리고 시부모님은 각자의 일을 하면서 많이 지쳐 있었고 줄어들지 않는 빚 액수를 보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얼마나 더 해야 이 빚을 갚을 수 있을까 하면서 말이죠. 남편과 저는 집에서 잘 마주치지 않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출근할 때와 남편이 출근할 때가 서로 시간이 달랐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남편이 출근한 틈을 타서 제가 집을 청소를 하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집을 청소하려고 집을 뒤지고 있는데 한 서류를 발견했어요. 바로 빚의 명의를 바꿨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아버지가 어머니의 명의로 바꿨거나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바로 제 명의로 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너무 놀라서 두 눈을 크게 뜨고 다시 봐도 빚은 제 명의였습니다. 시아버지의 명의에서 제 명의로 그 많은 빚이 옮겨져 있는 것이었죠. 저는 당장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당황하며 말을 얼머부리더라고요. 그저 자기는 신용불량자라서 안 되고 저밖에 안 돼서 그랬대요. 왜 굳이 명의를 옮겼냐고 하니까 그 빚은 아버지 빚의 일부라고 합니다. 빚의 명의를 아버지에게 전부해버리면 이자가 장난 아니라서 어쩔 수 없이 그랬대요. 그런데 어떻게 저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그런 짓을 벌일 수 있나요? 저는 너무 큰 배신감에 더 이상 이 남자와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도용을 했다고 말이죠. 제 인감도장을 가지고 멋대로 바꿨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당연히 된다고 할 줄 알았다는 핑계만 댔고 저는 무시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지금까지 많이 참아왔다고 생각해요. 아이를 대뜸 지우자고 하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제가 대출을 받아서 빚을 갚는 것과 임신한 아내한테 일을 해서 돈을 벌라고 했던 것을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치밀어 올라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아버지 빚의 명의를 저로 바꾼다니요. 이건 솔직히 선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차없이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다시 합의금을 주어야 합니다. 감옥에 보내고 싶었지만 차마 우리 아이의 아빠가 교도소에 갔다 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 많이 실망할까봐 그러진 못했네요. 결국 남편은 빚이 더 늘고 말았죠. 그리고 당연히 저는 짐을 싸고 친정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편안하고 행복해요.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나 몰라요. 부잣집에서 한순간에 빚쟁이가 되어 있는 집안을 보니까 통쾌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빈부격차다 뭐다 하지 않고 며느리로 삼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그런 남편은 지금이라도 걸러낸 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집안 사람들의 연락처를 다 차단했고 지금은 남편의 합의금을 받으며 살고 있어요. 집에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를 낳았고 아이는 당연히 제 호적에만 올렸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면 전 남편은 없어요.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아이와 함께 있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합니다. 친정 부모님도 제 육아를 많이 도와주셔서 다행이에요. 여러분들도 너무 무모한 짓 하지 마세요. 저는 아직도 제 과거가 후회스럽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